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매일 아침 성별을 갖고 있는 우리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봄바람 같은 여자 김영민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칭찬을 해드리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저 때문인가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예. 많이들 들어오셔서. 그러니까요.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도 많아지고요. 또 구독자도 57만에서 59만 2천 명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 덕분이 아닌가 그거는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참 신나는 날인데요. 총선 D-Day 1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날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치권은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선 상황인데 각 당들은 어디에 화력을 쏟고 있을까요? 네, 먼저 여당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경기 광주, 이천, 그리고 인천과 경기 김포, 고양 총 11곳 돌았는데요. 네. 특히 한 위원장이 어제 이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을 찾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삼겹살 먹었다고 인증샷을 올렸던 그 식당을 찾아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을 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천수 씨와 원희룡 후보와 함께 김치찜을 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겹살을 안 먹었군요. 네, 안 먹었어요. 근데 한 위원장은 콜라만 먹었다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던데. 네, 김치찜을 앞에 두고 콜라만 먹는 게 가능하신가요, 변호사님? 안 되죠. 소주 하나 시켜야 되죠. 저도 참 못 참는데.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서울과 인천에서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예. 어제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해서 오전에는 서울 동작을 지역 찾았습니다. 또 동작을. 네, 류삼영 후보 지지 다시금 호소했고요. 네. 이어서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동대문구 여의도 등지에서 정권 심판론 강조했습니다. 다 격전지네요. 네, 이 외에도 제3지대 군소정당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도 모두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선거운동인데요. 마지막 선거운동을 어디서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양당 지도부 오늘 또 수도권에서 총력전 펼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도봉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10곳 이상 돌면서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 호소하고요. 네. 또 저녁에는 국민의힘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재판 참석하기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주당 오늘 저녁에 앞서서 출정식을 열었던 서울 용산에서 네.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총력 유세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날인데도 재판에 출석을 하는군요. 어제는 안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출석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표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당을 향한 네거티브와 함께 읍소 전략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유세 일정 마치고 일하는 척했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유튜브로 나간 걸 두고 그분은 늘 척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일하려는 사람에게 맡길 겁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세에서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 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옐로카드 줬는데 계속 반칙하면 언젠간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어제 또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SNS에 그 이대생 성상납에 대한 그 주장 영상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또 삭제를 했는데 실무자 실수라고 합니다. 이게 바쁜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해서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뿐이라면서 이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김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읍소 전략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읍소 전략도 눈에 띕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 달라, 탄핵 저지선 달라, 야당 의회 독재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
후보권을 남겨달라고 호소했고요.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나경원 후보도 과반 의석을 달라 최소한의 균형, 네.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개헌, 탄핵 저지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헌 저지선, 이건 어떤 얘기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범야권이 뚫게 되면 네. 이재명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200석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거고 네. 헌법을 바꿔버릴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 뺄 것이고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조국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에서 집권하려 들 거다. 그걸 두고 볼 것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200석, 범야권의 200석 전망이 들자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 탄핵 저지선을 꺼내 들었는데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101석을 차지해야 개헌을 저지할 수 있고 또 121석이 되면은 패스트트랙을 그동안 민주당한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고 136석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돼서 또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데드라인인 개헌 저지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머니투데이 기사 바탕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먼저 박상경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우세한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완승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면서 네. 국민의힘 101석 이상 무난하고 민주당 170석 차지하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또 YTN 라디오의 저녁 방송 앵커이기도 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최소 130석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본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의힘이 120석 초반에서 130석 초반까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예. 민주당은 비례대표 포함해서 150석 혹은 160석 초반 의석 가져갈 거라고 봤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국민의힘 약 130석, 민주당 150석 예. 전망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자제시킬 만큼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분석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범야권의 200석 이걸 딱 얘기한 평론가는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총선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맞출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각 당의 마지막 지지 호소는 잠시 후 이슈 인터뷰 시간에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친인 김양자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에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박 유세에 돌입했고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외에도 많은 후보들이 지금 잠을 자지 않는 네. 무박 유세에 돌입하면서 막판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친인 김향자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지원 사격에 나선 건 또 처음이었고 처음이에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발언을 하자 이 대표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네.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선거운동하면 마음이 짠해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정 갈등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1년 유예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 이런 유예안에 대해서 네. 어제 오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네.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를 두고 정부가 이 1년 유예를 검토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정부가 어제 오후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번 더 열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건데요. 네. 박민수 차관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2,000명 꼭 늘려야 되는군요. 근데 앞서 의대 교수들은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또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네. 뒤쪽에 가시면 4번에 있는데 이걸 좀 미루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네. 이걸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12일. 네, 앞서 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로 적합하지가 않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들이 먼저 각 대학의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그래요? 대학 총장들이 원고 적격자이기 때문에 먼저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이 교수들이 12일 오후 1시까지도 총장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이후에 개강을 수차례 연장하거나 휴강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네. 이 일정을 더 늦추게 되면 최소한의 수업 일수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2학기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수업 재개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이 총 14개 학교인데요. 전체 40개 의대 중에 35% 정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오늘 15일부터는 추가적으로 17개가량의 학교가 더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네.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가 총 31개 대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돌아오라 학교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어쨌거나 의사 정원 문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사 정원에 대해서 늘리는 거 이거는 다 동의하는 모양인데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역대급 개기일식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네.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통 무슨 달이 뜬다 이러면 꼭 가서 보기는 하거든요. 네. 뭐 빨간 달이 뜬다, 그렇죠. 큰 달이 뜬다. 근데 그게 개기일식이었는지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네.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지난 2017년 이후에 7년 만이었습니다. 여기도 오랜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남동부의 텍사스주부터 북동주 메인주의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네. 한 띠를 이어지는 영역에서 관측이 됐는데 네. 딱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개기일식 경로에서 조금 비껴간 지역들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개기일식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7년 만에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대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미국 뭐 워낙 크고 인구가 맞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이동을 하니까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개기일식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가 네. 6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8조 원이 많은 돈인지 감도 안 올 정도로 굉장한 규모인데요. 아니, 미국에서 한 일이 아니고 그냥 달이 태양을 가렸는데 그걸로 미국이 경제 효과가 60억 달러, 8조 원을 그러니까요. 벌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개기일식 네. 경로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숙소 대부분이 다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 지역이 보통 작은 도시들이 많은데 그 지역들도 같이 관광 효과를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해당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 티켓들도 대부분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미국에서 있었던 개기일식은 우리는 볼 수가 없었지만 네. 한반도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요때 이제 북한 평양 지역과 강원도 고성 일부 지역에서 볼 수가 있고 서울도 부분 일식으로 관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식은 2041년 그 이후에 2095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35년을 거쳐 95년 되는 그날까지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